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을까요 오늘? 다들 지금 우울한 소식. 오늘 그 한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초반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주로 하시고 가셔가지고. 네네네. 어떡하죠?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외 증시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할 건 없고요.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서 업데이트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 또 뭐 외식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지금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풀리는 분위기고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마스크만 이제 실외에 한 2주 동안 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안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팹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스크 제외하고 이제 거리두기가 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풀린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건데 중국이 이제 문제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이 고수를 한다는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에 이 시안이라든지 정저우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부분 봉쇄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특히 시안은 삼성전자 낸드 그리고 마이크론의 D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반도체 또 생산 차질 이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거기 공장 안에 이제 그 근로자분들을 거기서 머무르기만 한다면 뭐 특별히 공장 가동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기숙사에서 하면은 밖으로 안 나오고 네네 이렇게 뭐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생산 차질까지는 아직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중국 봉쇄가 이게 좀 빨리 좀 풀려야 되는데 네. 더 자꾸 연장이 그렇죠. 그리고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자꾸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제 PMI 지수라고 하는 제조업 쪽 지수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뭐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건 뭐, 제가 기사를 캡처해 온 건데, 충격인데. 충격을 받았나 봐. 네. 충격을 충격. 네, 기자분도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 충격입니다. 충격이라고 지금 기사가 돼 있네요. 네, 코로나 충격 방어 목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지준율 인하한 것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시안을 부분 봉쇄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은 방역 규제를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부진해진다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돌파를 하겠다. 경기가 위축된다면 부양책으로 대응하겠다. 이러한 핵심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여전히 강하고 물가 압력,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봉쇄는 어쨌든 물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는 이슈고 물가가 자극된다면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주말에 뭐 이제 15일 날인가요? 0.25% 인하했지만 저거 가지고는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어떤 기대감을 준 것 같지는 않고 20일 날 아마 발표 있죠? 경기 부양책? 네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이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부진한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만도 그렇습니다. TSMC도 실적 발표 이번에 긍정적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 이렇게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방향성이죠.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 건지. 그러니까 자꾸 네. 중국의 PPI 지수도 올라가니까 결국은 네.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건드리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의 연속. 그래서 내 계좌, 내 자산에 있는 것들을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얼마나 잘 해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올해 투자의 가장 큰 이제 방향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성격이 약간 밸류 스탁, 즉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시클리컬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기 민감 업종.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리츠, 이런 것들이 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좀 해지를 해주는 그런 대부분 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있었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좋았던 쪽을 보면 이 초록색 차트인데, 초록색 차트가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들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업종들이 어디보다 IT라든지 이러한 이제 쪽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2004년도와 2008년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업종보다 여전히 IT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좀 간격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으로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후에 거기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집중해야 되는 게 종목을 선정할 때 결국 실적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네네. 하죠. 업종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가? 네, 조금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컸었던 과거의 두 개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업종, 지금 보시면 산업재라든지 시클리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업종 26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EPS죠. EPS는 이제 실적입니다. 향후의 실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최근에 1개월 동안의 추이를 한번 제가 주말에 그려보니까 가장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조선업종. EPS가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22%나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조선업종을 분석하고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조선주에 대한 실적 상향 조정을 22%를 EPS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업종은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 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에너지 업종도 19%나 EPS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사 자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외에서 자원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여기 상사 자본재로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 비철 관련된 역시 이러한 종목들, 업종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1개월 동안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고, 수치들은 저런 수치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평균 EPS가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여기 WI26이라는 게 26개 업종의 평균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의 업종을 1.5. 네, 1.5% 정도가 EPS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이 좋아진 업종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이 EPS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다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지금 다 1분기라든가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하는 게 실적들이 안 좋을 것이다. 네네네. 이런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네. 요 업종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원가 올라가는 것들을 그 판가에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 거고, 지금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원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판가에 좀 전이가 좀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에너지 업종이라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 업종에 이제 전가를 할 수 있고 재고 평가 이익도 생기는 업종이고, 상사 자본재도 가스 가격도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자원 개발하는 가치가 올라가고 수입 단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좀 원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전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좀 떨어지지만 네네. 지금 이야기하는 요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상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은행 업종이 있고요.
보험 업종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들은 금리 상승의 수혜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지금 EPS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상승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일단 상향에서 눈에 띄는 건 조선. 그렇죠. 지난주 조선주들의 아주 약진이 아주 강했죠. 그렇죠. 네네네. 이제 이번 주도 이어질까 아니면 이번 주에는 오히려 조정이 들어올까 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큰 그림으로 본다면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긍정. 보고 네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국화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강하게 양봉을 팡팡팡 만들었으니까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음봉으로 쉬어가도 된다. 근데 오히려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음봉이 나올 때가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화본이 오전 내내 음봉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인가요? 하여튼 조정을 주다가 마지막에 오후 들어서 양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양봉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 진짜 좋아지나 보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음봉을 만들었을 때 충분히 조정을 좀 주고 있을 때, 그때가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주에 조선업종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때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분할로 편입해 볼 수 있을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추정치가 이제 하향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호텔 레저 쪽이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랑 실적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네, 주가가. 올라오는 업종인데, 증권은 사실 진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증권회사에 몸담고 있는데, 어젠가 주말에 기사 나온 거 보면, 증권사 이런 경우는 없었다. 패닉 뭐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게 가지고 있는 고유 자금을 가지고 채권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채권 관련된 부서는 인센티브도 많이 좀 이제 챙길 수 있는 부서거든요. 왜냐면 그 채권은 금액 단위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빠져줄 때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 잘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그 인센티브 받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적이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빠질 때는 실적이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나 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게 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네. 남의 밥그릇을 탐내지 마요. 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린 증시 쪽에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증권주들이 여기 또 하나가 있고요. 채권 평가 손실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죽었습니다. 다들 이제 워낙 증시가 이제 박스권에서 갇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서 증권주들은 지금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멈출 것인지 실적 추정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는 이미 많이 좀 조정이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여전히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전체로서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지난주 후반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있거든요. 새로운 종목들이.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수급 강도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아니에요?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있는데 그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엘라바마 쪽에서 이제 이번에 행사를 공장. 하면서 공장 전기차 공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다음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구간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았는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그들 업종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까지 봤고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금요일 하루만 일단은 놓고 보면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업종이 조금 전에 보시면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이죠. 상사, 자본재, 그죠? 원료 그 자원 개발 관련된 그리고 조선 이야기도 했었고요. 기계, 운송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EPS 추정치가 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편입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동시에 팔고 있는 업종은 여전히 시안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약간 이슈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지난주에도 계속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수급이 좀 뒤집어져야지만 반도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역시 공통적으로 반도체 쪽을 여전히 집중적으로 매도 업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그래도 많이 산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네. 자, 일단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 종목을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들의 순매수로 나눈 건데요. 그래서 매수 강도 기준으로 가장 센 종목입니다. 자, JVM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총의 거의 2% 가까운 금액을 금요일 하루에 한 방에 샀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시총이 작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아니, 낯설어가지고, 이름이, 네네. 회사 이름이. 그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뒤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계속 공부를 했었던 조선 기자재 본행제인 한국카본은 금요일에도 시총의 1% 정도를 또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전에는 조금 마이너스였는데 저러한 수급이 들어오니까 플러스로 반전돼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화신이라는 종목으로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된 여기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네. 미국 땅을 이렇게 생겼나요? 미국 땅 아무튼 그런 걸로. 네네. 엘라바마주가 있고 뭐 조지아주 뭐 이렇게 있다면 여기 하시는 엘라바마주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샤시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간 바디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현대차가 행사에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엘라바마에서 전기차 생산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엘라바마 쪽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차, 기아랑 같이 이제 진출한 현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신은 EGMP 플랫폼 있죠.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나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오닉이라든지 GV60과 같은 이러한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제품들, 자동차, 그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내에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화신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아마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를 좀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가 이제 부담스러운지 한번 같이 잠깐만 차트 위치를 그렇죠. 한번. 왜냐면 이미 많이 올랐으면 그쵸. 우리가 지금 괜히 관심 가졌다면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신의 차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나 안 보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워낙 최근에 뭐 센티도 안 좋고 해서 별로 오른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이제 11,000원 정도가 고점이고요. 최근에 6,000원 정도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꽤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딱 200일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200일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의 좀 상황 업황을 보여주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데는 하루 만에 돌파하기보다는 저는 살짝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워낙 강한 이제 경기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이렇게 주 초반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화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아직 글로벌 출하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뭐 엄청나게 세게 간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모멘텀이 들어오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는 위치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난주에 나왔던 양봉 있죠. 이게 한 7,000원 정도 초반이 시가거든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세 이탈가 정도가 가볍게 한번
한번 그 정도 내려가면 손절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8,000원 아래에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충분 분할 매수 한번 해보고 전고점이 있는 10,000원 정도까지 한번 30% 업사이드 한번 노려보실 만한 자리가. 트레이딩 전략인데 30% 노린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게. 요건 자동차가 만약에 차량용 쇼티지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한번 괜찮게 턴어라운드가 되면 전고점까지는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 수익률 한번 잡아보시는 거, 8,000원 아래에서 사서 그런 거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서 일단은 화신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항상 사모펀드가 뭘 사고 뭘 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역시 화신과 한국카본을 동시에 이렇게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행제 중에서 한국카본과 같이 본행제를 하고 있는 LNG, 동선화행텍 이런 종목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는 한국프렌즈라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사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볼 JVM도 사모펀드도 여전히 사고 있네요. 자, 오래간만에 저는 이제 외국인 매수 강도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까지는 기관들만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요새 뭘 좀 사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사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야,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저거는 크게 잡힌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비율이니까 큰 얘기 아니라. 근데 외국인 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꽤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 머리가 아니라 저처럼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시총 1,000억 미만짜리를 조금만 사도 비율이 높아지는 그림으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내가 거르고 싶다 그러면 시총 1,000억짜리는 아예 안 보셔도 될 거고요. 왜냐면 저런 거 괜히 작전 휘말리면가지고. 그래서 딱 보기에 내가 꽤 많이 들어봤고 아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들은 시총이 1,000억 미만일 가능성이 높죠. 1,000억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자,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반도체 외주 후공정 시그네틱스 기억나시죠? 시그네틱스가 그나마 반도체 외주 후공정 중에 최근에 강한데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무려 시총의 1%를 샀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관련주, 그다음에 인탑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종목이죠. 남해화학, 대덕전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도 여전히 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지난주에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네, 목요일까지는요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금요일날 이 트리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성 DS라고 해성 DS라는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해성 DS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판 관련된 이 좀 후공정 관련해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심텍,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대덕전자도 지난주에 한 방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가 잘 나오니까 이 기판 관련주들도 실적 1분기에 매우 잘 나오겠구나 해서 다시 단기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더니 장중 오전에는 좀 이렇게 빠지더니 다시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같이 막 땡겨버렸죠. 알겠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그러면 어디 쪽을 매도를 많이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모펀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수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처음 들어보는. 요것도 좀 낯선 종목이죠. 자, 그다음에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보이고도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게임주, 그다음에 대동에 대해서 살짝 차익 실현이 큰 비중은 아닙니다. 시총 0.1%니까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바이오 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모펀드 매도 강도의 좀 특징적인데, 매도 강도가 0.1%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신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때 게임주 쪽을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 투신의 이제 특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도 컴투스 홀딩스와 같이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 여전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정도로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이번 주에는 다 지난주니까 금요일 날
그 매도 강도와 관련해서 3호 쪽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네, 금요일에는 뭐 특별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특징적인 거를 하나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 조금 전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 화신을 하나 이제 꼽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야, 시총이 작아서 이제 그렇게 크게 나온 거 아니야라고 했던 JVM이 좀 낯선 종목이죠. 이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이 종목을 선택을 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월 15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에 40억의 순매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매수 강도가 아까 1% 조금 넘는 금액이죠. 그러면 이게 시총이 적어도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강도 랭킹으로는 2015년도 이후로 1위가 한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온 금액이 최근 7년 동안 가장 하루에 많이 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보시면 2위, 3위 랭킹들을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산 금액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 5년 거의 한 7년 만에 아주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왔다. 좀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201선, 초록색 선이 201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선 밑에서 계속 하향 조정되다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201선 위로 살짝 올라오더니만 금요일날 이렇게 위로 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JVM이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목이 멋있네. 살 때가 되었다. 네네네. 모 증권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JVM에 대한 리포트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살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길래 참 좀 자극적이긴 한데요. 우리가 약국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약국에 가시면 우리가 처방전 드리고 잠깐 기다리면 안에서 뭐 기계가 타타타타닥 거리는 소리가 그렇죠. 날 건데 그게 자동으로 약을 이제 분류해서 포장 따따따닥 해내는 그러한 기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그걸 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약국에서 약을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해주고 해주는 분류해주는 자동화 설비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국에 뭐 일반 감기약부터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또 노후화된 장비들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카트리지와 같은 이런 소모품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난리였죠. 그래서 약국에 이제 이런 장비들이 이제 부족한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대안은 자동화 설비 쪽으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분기 매출액이 301억이었는데 최근에 305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5억에서 40억.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실적이 상향되는.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은 뭐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 뭔가 그 물가라든지 원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판가로 전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JVM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 기존에 300억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했고 다른 기업들이 250억 이 밴드 구간이었다면 누가 하나가 갑자기 350억이나 400억 기존의 실적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이렇게 상향되는 숫자를 만약에 어떤 증권사가 딱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밴드를 하향해서 엄청나게 톤 다운을 시키는 종목들도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체크 잘하고. 그렇죠. 왜냐면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전망하면 그것도 네. 아주 급락하긴. 누군가 이렇게 갑자기 하향 조정을 시켰다라는 것은 서서히 다른 증권사들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위치를 한번 보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인데, 자, 이게 이제 PER, 왼쪽은 PER이고 오른쪽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PBR 밴드입니다.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 2020년 3월이 여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구간인데요. 그때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쌌던 구간인데 그때와 지금 위치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죠.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정도 수준에, 여기가 한 10배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10배, 그리고 여기 14배. 그래서 가장 하단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BR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차트를 보셨지만 하도 오래간만에 지금 반등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와서 보이지만 길게 차트를 조금 기간을 길게 보면 주가가 저기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바닥이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위치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션유님, 팔 때가 되었다라는 리포트는 안 나오나요? 증권사에서. 네. 제가 증권사에 몸담고 있긴 하지만. 오로지 바이. 네. 그러한 리포트는 제가 입사한 이래로 거의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정치, 실적 추정치를 기존에 뭐 최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최대를 400억, 그 다음에 최소를 증권사에서 한 300억, 10개 정도 증권사가 만약에 이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을 400억을 보고 있는 증권사가 있고 300억을 보고 있는 증권사가 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250억이라든지 200억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곧 매도의 시그널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되죠. 대신에 내가 이 이유를 조금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왜 저렇게 떨어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실적 추정치를 저렇게 기존의 밴드보다 훨씬 더 떨어뜨리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게 바이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목표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애널리스트들은 굳이 바이 의견을 바꾸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바이를 홀드라든지 뭐 셀로 바꿔주면 훨씬 명확할 텐데 대부분의 증권사 의견은 바이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신규로 추정치, 실적 추정치를 저렇게 떨어뜨리면 저거는 곧 바이지 않나라는 추정으로 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눈치를 네, 봐야 네, 된다. 행간을 그냥 다 사도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 가운데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스트롱 바이 나오는 거. 그렇죠. 네. 스트롱 바이 같으면 차라리 스트롱 말 그대로 이제 스트롱이라고 달아주셨으니까. 이것도 스트롱 아니에요? 살 때가 되었다? 네. 근데 뉘앙스는 스트롱인데 제 기억으로는 바이 의견으로 그냥 바이. 네, 기억합니다. 그건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건설주 얘기 좀 해볼까요? 건설 산업 자체에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오늘 보니까 모든 전문가분들의 네.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증권사들도 그렇고. 네네네. 자, 일단 우리 건설 쪽은 최근에 둔촌주공인가요?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약간 이슈가 있어서. 그 미분양? 네, 미분양이 아니라 그 공사 대금이 새롭게 이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조합원들이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공사 지금 중단 선언을 한 뭐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그렇게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목들과 테마들은 어쨌든 미국의 대부분 종목들을 또 흐름을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건설이라든지 건설 장비 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AT라는 지금 이 티커 영어로 이제 CAT라고 티커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캐터필러의 티커입니다. 아, 주가 흐름 좋네요. 네네. 요거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아. 네,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가 3월이고 여기가 4월이겠죠, 그죠? 그래서 약 한 달 보름, 약 2개월이라고 하죠. 약 2개월 동안 보시면 180달러에서 227달러까지 주가가 이렇게 약 20달러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좋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의 주가는 최근 2개월 동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바짝 지금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뭔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도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으로 보셨던 업종에 이 시클리컬 업종에 들어가는 게 이 기계 업종인데 산업재 업종.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그러면 최근에 주택 관련된 부분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 올라가면서 덩달아서 주택을 구매할 때 우리가 대출을 받는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주택 경기 부진한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민간 주택의 허가 건수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에 착공 들어가는 건수도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이라든지 허가, 착공 이러한 부분들 데이터는 최근에 괜찮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래서 주택 관련된 주택 가격 지수도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네.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중장비에 고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 두산 밥캣이 금요일 날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래간만에 튀었거든요. 예, 그래서 두산 밥캣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고 시가총액이 아주 큰 무거운 주식인데 지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두 개를 제가 이제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 싼 종목. 네, 건설 중장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을 제가 추려온 건데 대형준 두산 밥캣을 제외하고 대창 단조라는 회사가 있고 진성 TC라는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뭐 3배밖에 안 되는 종목이 대창 단조인데 요거는 시가총액이 1,300억 대고요. 그다음 진성 TC가 한 7배 정도, 8배 정도 수준을 밸류에이션이 낮네요. 네, 낮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 인프라 법안이 작년 하반기에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이제 올해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창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한번 공시를 뒤져보시면 이거 오너 또 자제분들이 최근에 장내에서 대창 단조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사의 관계자들이 이 장내에서 지분을 이렇게 취득할 때는 이게 주가가 여기서 보다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식을 사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성 TC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오타를 냈네요. 진성인데 진싱이라고 제가 쳐버렸네요. 괜찮아요. 진상만 아니면. 네, 다행이네. 그러네요. 진상 부릴 뻔했는데, 진성 TC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비, 굴삭기, 이렇게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롤러 이렇게 돌아가는 발통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궤도처럼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를 주력으로 해서 캐터필라 조금 전에 보셨던 최근에 2개월 동안의 주가가 18%, 20% 가깝게 올랐던 캐터필라 향으로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진성 TC거든요. 그러면 캐터필라가 저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미국의 중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견조하게 좋아진다면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 없어라는 아이디어로 연결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을 지금 기관 투자가들은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산 밥캣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이유 하나는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의 그렇죠. 경기에 대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네. 지금 SK 박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이 좋을까 모르겠네요.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택 수요 등 기타 관련 수요가 뚝 끊겨서 일이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자금 회전이 전혀 안 됩니다. 또 주식 타짜님, 캐터필라는 건설 관련주라기보다는 기계 장비 회사 아닙니까? 두산 밥캣, 현대건설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등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부분이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오겠죠. 지금 이 그림이 지금 미국은 우리 못지않게 지금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모기지 금리도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지표는 뭐 견조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규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모멘텀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4분기, 1분기가 이제 비수기고요. 서서히 이제는 성수기로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말씀하셨던 부분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 경기 안 좋은가. 물론 피부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남의 몇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뭐 약간 구간들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한번 앞으로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나와서
그다음에 성수기 구간에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시멘트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막 올라가니까 이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원가 부담이 너무 올라오니까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하는 현장이 지금 스탑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분기를 정점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꺾이고 하면 저거는 정상적으로 약간 돌아가는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히 이제 건설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진성 TC가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캐터필러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두산밖에 혹은 관련주들을 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미국 네, 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해외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비중이 큰데 지금 환율도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LNG 쪽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이제 LNG? 네네네 LNG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LNG 운반선의 시세는 좋은 상황이고요. 그죠, 조선주 네, 특히 좋은 좋았죠. 상황이고 그다음에 LNG를 운반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 기자재 쪽인 본행제 쪽도 이제 좋은 상황인데요. 강관 쪽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관 쪽도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인데 이 부분 그림으로 제가 지난주에는 설명을 그냥 말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으로 잠깐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이제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업스트림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생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액화시키는 과정, 액화 플랜트를 통해서 액화시키고 그 다음에 LNG 수송선을 통해서 해상으로 수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터미널까지 이게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로 실어온 것을 터미널에 하역을 하는 그 여기에서 또 기화시키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드스트림이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가정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 발전 연료를 이제 마지막 하는 쪽에 다운스트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구간별로 이제 다 여기 LNG 수송선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강간이 여기에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강간이 들어가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강간이 다 지금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들 최근에 좀 상승하는 부분들 네, 거기서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비료주 좋았죠. 네, 상승을 지난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또 닭고기 이 돼지고기 가격, 사료 가격들 막 올라가면서 닭고기, 돼지고기 가격들도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양돈, 그다음에 양계 이란 기업들이 사료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진이라든지 뭐 팜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선진이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이제 그려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선진이라는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이제 일단은 가장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양돈 양계 쪽을 하고 있으면서 사료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료 쪽도 주가 움직임들이 좋은데 혹시라도 이쪽으로 이제 만약에 분위기가 확산이 좀 된다면 선진이라든지 뭐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중에서는 선진이 좀 싸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다른 것들 대비해서 좀 닭이라든지 이 돼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러면 빨리 또 뭐 수요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을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빨리 단기에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양돈 양계 쪽에 약간 특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러한 것들 이 이슈가 얼마나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관련주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산업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